아들아, 내가 은퇴하면 회사는 네가 물려받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이 회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차지할 순 없어요. 전 회사 경영을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리얼 현실 세계의 일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분은 바로 차인표 씨입니다. 1994년 M본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그렇죠. 전 국민이 이러고 다녔어요. 이 손가락 흔들기 스킬 하나로 온 여심은 물론이요, 남심까지 스틸했던 원조 청춘 스타죠. 그런데 사실 그런 차인표 씨의 아버지는 국내 해운업계 4위이자 연매출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W 해운 기업의 전 회장으로요. 원래 차인표 씨는 이 회사를 물려받기로 내정돼 있어서 미국 뉴저지 주립대 경제학과를 다니기도 했지만요. 4학년 때 느닷없이 연기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993년 M본부 공채 탤런트에 합격한 차인표 씨는요, 타고난 조각 외모와 미국 유학파라는 이국적인 매력으로 단숨에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소신으로 갓 인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덕분에 한창 인기를 끌던 94년에는요. 미국 영주권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이야기. 뭐 워낙 유명하죠. 아, 대단했어요. 영주권 버리고 네. 군대 입대합니다. 네. 이거 뭐 유명한 얘기고요. 기업 회장인 아버지의 은퇴 당시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40년 이상 근무한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두고 제가 경영자가 될 수 없다라며 경영권 다툼 없는 기업 문화의 본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95년엔 배우 신혜라 씨와 결혼한 뒤 이제 아예 부부가 합동해서 선행왕, 미담왕 부부로 모범이 됐는데요. 남북한 어린이 돕기, 아동 후원단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기금 등 아동복지와 후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거대 유통기업 L그룹의 인옌양 회장은요, 데님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잘 나가던 면직공장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뒷전, 싸움만 하고 다니는 철없는 금수저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던 인옌양은 패싸움에 휘말려 다치고 마는데 이때 인옌양을 본 학교 수학 선생님이요, 혼내는 대신에 지금이라도 공부해봐, 괜찮아 라고 용기를 줬고요. 인옌양은 운명처럼 선생님의 격려에 그야말로 개과천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대만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국립타이완대학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역시나 명문대인 국립정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하면서 수재 오브 수재로 거듭났고요. 대단하다. 결국 1991년엔 41세의 나이로 가업인 면직 사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땐 이미 전 세계의 면직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때로요. 인앤양 회장은 고민 끝에 가업을 과감하게 포기했고요. 그 대신 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통업이었습니다. 1996년에 대만의 알마트 1호점을 오픈해 1999년에는 중국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때 중국이 지역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착안해서 지역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300여 개 매장에서 약 13조 7천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대표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정말 평생 감사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 수완보다 그의 명성을 더 드높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건데요. 그가 주는 장학금을 받는 대만 학생들이 무려 8만 명입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매년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평소에 세계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인앤양 회장은요, 2013년 탕상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총 상금이 무려 5천만 대만 달러, 약 18억 8천만 원으로요. 총 상금이 약 11억 원 정도인 노벨상 상금보다 더 많은 거라고 합니다. 이 구역 4격의 퀸은 나야 나. 금수저 아가씨들의 데뷔 무도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임도 있다는데요. 그곳은 바로 상위 1% 금수저들의 4격의 데뷔 파티인 데뷔탄트 볼입니다. 이 데뷔탄트 볼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유럽의 귀족 아가씨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격의 첫 선을 보이는 데뷔 무도였습니다. 그래도 형씨가 있나 봐. 그렇죠. 하지만 호화로운 드레스, 고액의 참가비, 그리고 금수저들끼리만 뭉친다! 이런 큰 질타에 영국의 데뷔탄트 볼은 1958년 엘리자베스 2세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데뷔탄트 볼 주최 측에서
참가비와 무도회 경매에서 모은 금액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데뷔턴트 볼이 화려하게 부활했고요. 그리고 상류 계층들이 평생 인맥을 쌓아야 할 사교계니만큼 금수저 아가씨들에겐 상류 사회의 예비 학교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우선 상위 1%의 파리어 그들만의 세상답게 우선 참가비 회당 1,000만 원대부터 2,000만 원 후반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을 낼 수 있다고 그럼 다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학벌은 기본이고 또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제한이 있고요. 외모까지도 정말 꼼꼼히 심사한 후에 참가 허락을 내준다고 합니다. 한국 정서상 안 맞는데 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모든 돈을 다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좋네요. 네. 뭐 그거 정도는 제가 또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동에서 왕자로 거듭난 해리 왕자. 음주, 대마초, 흡연. 온갖 방탕한 스캔들로 영국 왕실에 치덕치덕 먹칠을 하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해리 왕자. 그런데 2004년에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해리 왕자를 진정한 왕족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요, 해리 왕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돌아가신 어머니 다이애나 스펜서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2달 동안 남아프리카 레소토 왕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찍힌 건데요. 생후 10개월 된 케케가 의붓 아버지에게 그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해리 왕자는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생활에서도 방탕하게만 살아온 자신의 지난 세월을 반성하게 됐고요. 이후 케케뿐 아니라 레소토 왕국의 모든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이후에 해리 왕자는 레소토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센테발레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요. 레소토 왕국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간 군 복무를 수행했고요. 왕실 인사로는 2번째로 또 20여 년 만에 실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왕자가? 현직 왕자가. 와. 2007년엔 좀 더 편할 수 있는 보직을 마다하고요. 탈레반 반군이 절반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로 파병을 가기도 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떠올리며 장애인이 된 군인들의 재활을 도왔고요.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자신의 여름 휴가까지 반납한 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 알려지면서 진정한 영국의 로열 패밀리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이 모든 걸 다 준 열 능력자. 어디 보자. 얘는 외모를 한 스푼, 얘는 축구 실력을 한 스푼, 얘는 노래 실력을 한 스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 다 쏟아버렸네. 라고 모든 재능을 다 넣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틴 발라드의 살아있는 전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매력적이죠. 잘생긴 외모는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요. 심지어 머리까지 똑똑한 뇌생나무로 스페인의 명문 오브 명문 대학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는 재학 중에 정말 뜬금없이 축구 선수가 됩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재능이 그 정도로 많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스페인은 워낙 축구 저변이 넓어서 그럼. 4부 리그, 5부 리그도 많으니까 이게 팀이 중요해. 어떤 팀에 갔느냐.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저기 축구회 아니에요? 스페인의 명문 프로 축구 알구단 저기라고? 호날두가 뛰고 있는 그 팀 아니에요? 그 팀입니다. 그 팀이 2군 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합니다. 그 팀 2구는 어느 다른 리그 1위 팀 1군보다 네. 낫지. 저 팀의 2군 팀은 웬만한 국가대표팀보다 나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죠. 쉽지 않을걸. 네. 그런 어느 날 선수로서 한창 창창한 나이에 20살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아이고. 이 사고로 1년 반은 꼼짝없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축구 선수 생활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머. 그런데 신이 그에게 쏟아부은 능력 중에 그동안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한 가지 재능, 음악 천재 재능이 남아 있어옵니다. 잘한다. 높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능이 너무 많. 여기도 너무 많아. 1968년 테스트 삼아 스페인 대표 가요제인 바이도른 국제가요제에 자작곡을 들고 참가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덜컥 그랑프리상을 타면서 가요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요.
이후에 자신감을 얻게 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유럽 최고의 음악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도 출전해서 당당히 4위에 입상하면서 정식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 무려 14개의 나라 말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세계 무대까지 진출해 약 3억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월드스타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사기다, 사기. 다 가진 상속녀 커스티 버타렐리. 넓은 수영장과 최고급 게스트 침실은 물론 헬리콥터 2착륙장까지 갖춘 이곳은요. 바로 영국의 7성급 호텔이 아니고요. 바로 요트장인 200명이 2년간 매달려서 제작을 했다는 무려 1,400억 원이 넘는 요트입니다. 요트예요, 저게? 요트요? 자, 아무튼 이 초호화 요트의 주인공은요.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도자기 그릇 제조사 시사의 상속녀 올해 만 46세 커스티 버타렐리. 자, 일단 그녀도 상속녀이긴 하지만 자, 남편인 에르네스토 버타렐리 역시 영국 투자관리 기업의 오너인 세계 100위권에 속하는 부자입니다. 자, 이 부부의 재산이 합쳐서 무려 1조 7,050억 원. 자, 실감이 안 나시죠?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감도 안 잡혀. 자, 게다가요. 미모 또한 의느님의 은총이 아닌 태초부터 은총을 받은 비주얼이라는데요. 1988년 17살 때는 무려 미스 영국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는 아예 세계 미인 대회에 출전해 미스 월드 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신이 그녀에게 넘치는 능력을 더 주셨으니 뭐냐? 바로 가창력과 작곡 능력을 쌍끌이로 탑재한 싱어송라이터 능력입니다. 자, 이분 무려 6집까지 낸 중견 가수입니다. 와우. 사람 많이 온 거네. 2012년도에 발표한 핸즈 하이란 곡인데요. 영국의 M 음악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진정한 금수저 타이틀 부자 커스티 버타렐리. 지금은요, 또 해양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버타렐리 재단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환경운동가의 길까지 걷고 있다고 합니다. 미다스의 손을 가진 재벌 2세녀. 불과 28살의 나이로 미국의 경제 전문지 F사가 발표한 40세 이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그녀. 할리우드에서 가장 힘 있는 영화 제작자로 알려진 여성 메건 앨리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메건 앨리슨이 영화 제작자로서 할리우드에서 알아주는 셀럽이라면요. 메건의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대부분 다 아는 월드 셀럽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5사의 CEO 레리 앨리슨입니다. 세계 부자 순위 5위. 2017년 현재 자산만 무려 한화로 67조가 넘는 슈퍼 리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열이면 열. 아유, 아버지가 부자라면 취미로 영화 제작하겠지 뭐. 아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no. 어린이 시절부터 영화에 관심 많았던 메건 앨리슨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고요. 실제 영화판에서 실전 경험을 해보고픈 그녀는 1년 만에 잘 다니던 학교를 자퇴. 그 이후에 수년간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저예산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메건 앨리슨의 25번째 생일에 아버지 레리 앨리슨은 딸에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 바로 한화 약 2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했어? 메건 앨리슨은 바로 미국의 독립영화사 A-픽처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야, 그럼 그 돈으로 뭐 제작사 차린 거 맞네요, 그러면. 아버지 돈으로. 아닙니다. 능력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메건 앨리슨은 영화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요. 영화 제작계의 미다스의 손이 된 겁니다. 그 예로 2013년에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영화 허를 제작을 했습니다. 와, 진짜? I'm here. 진정한 사랑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웰메이드 영화로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냈죠. 또 범죄 코미디 영화 아메리칸 허슬도 제작에 참여하며 무려 한화로 약 3천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작품이 2014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동시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네. 참고로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편의 영화를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린 여성 제작자는 메건 앨리슨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둔
여성 영화 제작자가 된 메건 앨리슨. 앞으로도 영화 산업계를 더 빛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Let It Be로 삶을 개척한 비틀즈의 딸. 폴 스미스, 알렉산더 맥퀸,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바로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입니다.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의 딸답게 스텔라는 어릴 때부터 스타급 인생을 살았는데요. 자, 스타급 인생이 뭐냐 하면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고작 학생이었던 스텔라의 졸업 무대에 당대 최고 모델인 나오미 캠벨과 케이트 모스가 등장했을 정도로. 뭐라고요? 이거 약간 아버지 후광 아닙니까? 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이 대학교를 졸업한 지 고작 2년 뒤인 1997년 세계적인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뒤를 이어서 명품 C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 발탁이 되면서 이것 역시나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적에 스텔라는요, 조용히 실력을 갖고 닳으며 자신만의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아,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70년대 스타일의 패티코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을 시작으로 세련되면서도 넉넉한 옷들을 선보이며 패션계의 편안함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고요. 게다가 그녀가 수석 디자이너를 맡았던 4년 동안 매출은 무려 4배나 늘어났다. 4배요? 이게 실력 없이 될 일입니까? 이 정도면은 금수저 논란 없죠. 자, 그런데요, 스텔라의 진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텔라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채식주의자이며 동물 애호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치지 않는 패션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고요. 결국 2001년도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동물을 해치지 않는 비건 패션이란 새 길을 열게 됩니다. 게다가 2015년엔 진짜 모피 아님이라는 뜻의 페이크 퍼 레이블을 만들었는데요. 가짜 모피라는 로고를 박아 넣어서 페이크 퍼 자체로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멋지다.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멋지다. 고민을 많이 했네요. 저 정도면 인정합니다. 영국 로열가 모델 카라 델러빈. 자, 지금 영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모델이 있습니다. 일명 썩소 요정으로 불리는 카라 델러빈인데요. 자, 무려 400만 명이 훌쩍 넘는 별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자랑하는 모델계 슈퍼스타 카라 델러빈. 2009년에 데뷔하자마자 C 브랜드 아트 디렉터로 유명한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총애를 듬뿍 받으면서요, C사의 뮤즈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저 정도라면 어떤 좀 백그라운드가 좀 화려한 거 아닌가. 너야말로 정말 누구니? 누구예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아버지 찰스 델러빈은요, 부동산 개발업자, 즉 부동산 재벌. 또 어머니 판도라 앤 스티븐스는 영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S백화점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세상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그녀를 모델계 탑 오브 탑에 올리는데, 자, 물론 일조를 조금은 했겠지만은요, 했겠죠. 냉정한 패션계에서 지금의 카라 델러빈의 위치를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녀의 능력이 컸습니다. 짙은 눈썹에 블루빛이 감도는 그린색의 눈동자, 또 오묘한 얼굴 골격을 소유한 남다른 페이스와 무궁무진한 끼로요, 독보적인 패션 모델의 입지를 구축했고요. 2012년도와 2014년도에 영국 패션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모델상에 뽑히는 영광을. 자, 그리고요, 부모님 백 믿고 노력을 하네 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늘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팬들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단역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한 모델의 유명세 1도 없이 차근차근 조연 배우로 씬을 스틸하더니 드디어 대중들에게 제대로 배우로서 눈도장 찍은 작품까지 만나게 됩니다. 슈퍼 히어로물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마녀 인챈트리스 역을 맡으며 잠재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아, 그 역할? 마녀. 더 놀라운 건 모델, 영화 배우로도 모자라 지난 3월 자신의 첫 소설 출간 소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진짜? 정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다이아몬드 머니.